평소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만큼 오늘 한 분 한 분 차례로 축하 인사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징, 충청의 자존심이자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제가 개소식 가는 데마다 하도 목소리를 높였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실례인데 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냐고. 잘 모르세요. 지금 이 안에 지금 한 13,500명 정도 와 계시고 밖에 못 들어온 분들까지 합치면 지금 2만 명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은 스피커가 좋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살살 얘기해 볼게요. 어제 제 충북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청도 분들 좀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령에서 선거운동할 때 어르신 이번에 저 좀 꼭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찍는다고 하면 될걸. 어디 가겠시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표 까보면 몇 분 어디 가셨어. 어디 가겠시오 그래놓고 표 까보면 딴 데 가 계시다니까. 그 안 되죠. 그래서 세종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진정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누구를 찍어야 될지 이미 저는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희망 고문에 많이 시달렸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누가 띄워주고 누가 발벗고 나설지 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세종시가 생긴 이래로 국민의힘의 첫 번째 세종시장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4년간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종시를 위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민주당 4년 어땠습니까? 세종보 재가동해야 된다고 했더니 계속 반대하면서 세종보 해체하자고 주장하고 시민 갈등 부추기고 그러더니 이제 민주당 후보도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한다고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우리 최민호 시장님 저한테도 여러 차례 오고 국회에 진짜 문턱 닳도록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국비 77억 원까지 다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했었더라면 예상되는 경제 효과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미래를, 세종 시민들의 기회를, 우리 청년들의 기회를 민주당 시의원들 결국 매칭할 수 있는 예산 안 줘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최민호 시장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까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꼭 와서 뵙고 응원 드리고 싶었지만 그때 단식 현장에 찾지 못한 것이 아직도 큰 죄송함과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 이것도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반대했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입장 바꾸려면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발목 잡아놓고 반대해놓고 지금 와서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종시를 맡기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종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종이 다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시도 지키고 세종시의 미래도 지키고 세종 시민들의 행복한 삶도 지켜야 되지만 대한민국부터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 기둥 무너뜨리고 석가래 빼가고 다 무너뜨리면서 마당에서 풀 뽑고 앉았습니다. 유리창 갈자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재명 죄 없애보겠다고 국정조사 했는데 우리 또 추미애 못지않은 보수의 새엄마가 나타나서 나라라 서영교, 나라라 슈퍼보드, 우리 보수의 새엄마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줬습니다. 이재명 방북 대가로 리오남에게 돈 줬다. 연어술 파티 없었다. 연어술 파티가 국정조사를 했던 모든 그 원인 중에 원인 아닙니까? 연어술 파티 하면서 거짓말하도록 자백하도록 강요했다. 그게 국정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돈 준 적 없는데, 방북 대가 아니었는데 연어술 파티로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게 국정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협박하고 모욕하고 호통치는 가운데에서 명확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방북 대가로 리오남에게 돈 줬다. 연어술 파티 없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부끄러워서 이제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증언했다고 31명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징계 요구했습니다. 그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불러다가 그렇게 모욕을 주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징계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징계 요구할 때 연어술 파티 얘기는 빠졌습니다. 왜? 국정조사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뭐로 했냐? 제가 들고 나왔어요. 수사할 때 이거 과자 줬다고, 이 과자 먹이고 거짓 자백 받아냈다고. 예.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전재수 갖다 주고 까르띠에 씨가 받았냐고 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또 갖고 왔어. 저 정원호 것도. 정원호 갖다 주고 이거 폭력 전과 뭐냐고 좀 사실이 뭐냐고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누가 한번 드셔보셔. 거짓말이 술술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이게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래놓고 이제 공소 취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박성준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8, 9은 공소 취소가 뭔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니까 우리가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앞에서 청와대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개헌 그거 시작하려면 대통령 5년만 하고 그만한다는 이야기 하시라고. 그랬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5년 하면 끝이고 절대 2번 못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거 바꿔서 평생 헤쳐먹을 생각 없으면 그 이야기를 왜 못하냐고 여러분. 공소취소 특검 그거 하다가 지금 지방선거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꼭 해야 된다고. 안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절차는 좀 생각을 하되 꼭 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눈치 보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우리 저 클 때 어르신들 뭐라고 했냐면 그냥 딱 한마디 하죠. 참 가지가지 한다. 근데 그건 좀 점잖은 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하세요?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왜? 찍어 먹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자빠졌다고 하니까 남들이 저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는 그냥 우리 평소에 늘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지방선거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우리 최민호 시장님 늘 사실은 평소에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장님 저한테는 큰형님인데 나라 걱정돼서 늘 전화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싸우자 저렇게 싸우자. 이재명은 SNS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데 우리 큰형님 최민호 시장님은 나라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 저렇게 싸워야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분이 세종시를 맡아야 세종시도 발전되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점잖게 하니까 이제 다들 제가 언제 소리 지르나. 근데 나 오늘은 소리 안 지르고 가려고 해요. 보니까 아주 저 캠프 이름이 좋아요. 아리아리. 그래서 아리아리 캠프, 아리아리 최민호, 아리아리 국민의힘.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제가 보니까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아리아리 최민호, 아리아리 국민의힘인데 아리까리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리까리한 사람들 찍지 말고 아리아리한 사람 찍어주면 돼요. 제가 그만. 예. 저는 선거법 걸려서 뭐 이렇게 막 연호하고 그런 거 못 하는데 다른 개소식 가니까 알아서 이름도 막 외치고 하고 그러더만 세종은 너무 점잖이요. 아이고. 어릴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죠. 아유 환장하겠네 아주. 아우 심판 없어 그냥 알아서 해야지. 자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아리아리한 사람 뽑아주면 됩니다. 아리까리 말고. 자 여러분. 예. 잠깐. 아우, 아니라 14,320명이 이렇게 소리가 작아가지고 자 14,320명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자 저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아리아리한 사람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다 선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 대한민국 정치 원로이시자 충청권 정치의 토대이신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말을 하면 자꾸 질질 끌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민호 한 번 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빨리 나왔고 우리 장동혁 대표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다들 긴장도 풀리고 또 최민호를 연호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가야 이 분위기가 살 수 있을까? 저 심대평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청남도지사를 3선을 했는데 그때 세종시가 연기군에서 충청남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최민호 시장을 만난 건 88년도에 임명직 시절 때였습니다만은 그때 사무관으로 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최민호 시장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일 좀 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 좀 시키려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뽑아가 버렸어요. 그 중앙으로 도망가서 얼마 있다가 제가 선거직 지사가 돼서 내려왔더니 다시 충청남도로 왔더라고요. 이젠 일 좀 시켜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 일을 배우면서 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그때 기획관리실장을 할 때 국제 원예 박람회 안면도에 국제 꽃박람회를 했는데 그때 국제 원예협회에서 프랑스에 있는 원예협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2년도 안 남은 꽃박람회를 승인받는 것을 최민호 실장이 가서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안면도 꽃박람회가 제가 도지사 한 동안에 가장 성공한 행사였다고 저는 자부를 했습니다. 심대평이가 잘한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누가 잘했습니까? 최민호 실장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충남도지사 처음 출마를 했을 때 충청도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핫바지라고 그랬습니다. 핫바지. 바람 빠진 바지 덜렁덜렁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해도 충청도 저것들은 핫바지요. 저는 선거 때 가는 데마다 핫바지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바보인 척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전부 똑똑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덜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그 덜 똑똑한 사람이 핫바지라고 하는 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최민호 붙잡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충청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 그랬습니다. 선비의 고장이고 양반의 고장이고 개척정신에 뛰어난 애국자들의 고장, 충청도를 자긍심 높은 자존심 넘쳐나는 충청도민으로 만들자. 이게 민선일기의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시작한 동안 누구도 충청인 핫바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충청인의 자부심을 지금 모두 함께 가슴에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여러분? 최민호의 작품입니다. 민선 2기 때는 쉽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민선 1기 때 85%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민선 2기 때 70% 가까운
아마 한 1% 정도 빠졌을 겁니다. 그때 제가 민주는 이길 때 뭐나 부족까? 지사님, 충남 1등이야를 외쳐야 됩니다. 충남 1등이야 도지사가 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조천 운동장에서 충남 1등이야를 제가 외치면 같이 나왔던 지역의 유지 여러분들이 충남 1등이야. 우리 체육 선수들은 충남 1등이야. 그러는데 심 대표가 최민현은 충남 1등이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충남 1등이야를 해내고 전국체전에서 어느 시도도 하지 못했던 1등을 충남이 해냈습니다. 충남 도민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전국체전 1등을 이루어낸 심대평, 자랑스럽게 모두들 저를 박수를 쳐주고 지금도 어디 가든지 도지사 심대평하지 국회의원 심대평하거나 당대표 심대평하거나 당부총재 총재하던 심대평이라고는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긍지로 느끼고 사는데 오늘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길을 아는 시장, 길을 아는 리더, 길을 알게 만들어주는 기획실장 최민호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저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전국 제1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 최민호 시장을 사랑하는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진짜로 알아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런 리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시장은 전국 종합행정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적은 시입니다. 제주도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의 시를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서 특별자치시를 만들었는데 그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행복도시의 청장을 최민호가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글도시로 세계 제1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미래 전략수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이 재선 가도에 나왔던 것을 보고 저는 선거 치르나 마나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치르나 마나 상대 후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얘기를 우리 죄송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정치인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가 우리 뛰어난 리더 최민호 시장을 다시 다음 4년을 맡겨놓으면 미래 전략수도 세종시를 만들어서 한글도시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종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말이 좀 길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저는 최민호 시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는 선후배로 고시 20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14년 도지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와 함께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도지사가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을까 앞에 서서 길을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4년의 세종시장의 역할을 맡아서 그 리더십으로 시민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남으세요. 연기가 많이.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수의 미래, 패기의 상징, 김민수 공동선대위원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의 최고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치 그래도 짧지만 8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축사를 들었는데 오늘 심대평 우리 대선배님 축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도지사 3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거 아니고 최민호가 한 거다.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최민호가 한 거다. 나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배가 내 후배의 역사를 써줄 때 그분은 신하가 된다고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선배들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후배에게 공을 돌릴 줄 아는 선배가 이곳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민호 우리 시장 후보님께서는 선배님이 하셨습니다. 선배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선배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정치인이 새로운 역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제가 와본 개소식 중에서 표정이 가장 밝습니다. 벌써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세종시는 일반 도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크기가 작을지언정 질량이 정말 큰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의 청년을 담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을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종시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으로 최민호를 세워서 세종시를 넘어 대한민국 행정 중심의 도시가 될 것인지 정치 논리에 갇혀 이곳 세종으로 남을 것인지 여러분 현명한 결정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최민호 후보님을 막 응원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이미 100번 1000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민호 선배님께서는 법학도 전공하셨죠. 그리고 행정학도 전공하셨죠. 정치학도 전공하셨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세종의 리더, 대한민국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잡은 사람이 구호를 안 해치고 유도를 안 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까지야 선관위에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최민호 후보님 꼭 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최민호를 지키는 것이 세종시를 지키는 것이고 세종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밝은 표정이 15일 뒤에 최민호 후보님의 얼굴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민호 후보님의 웃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최민호 후보님의 웃음이 되어 주신다면 15일 이후 최민호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웃음이 될 것입니다. 또 뒤에 분들 기다리시니까 제가 구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이름 구호할 수 없으니 세종시 하면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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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주십시오. 세종시!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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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목소리로 비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종시!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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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한 추진력과 따뜻한 공감의 리더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신라에서 왔다고 마이크를 먼저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장님께서 어제 갑자기 전화 오셔서 임 위원장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지역에 스케줄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경북이라 할지라도 스케줄이 많이 있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 대한민국의 중심 이 중원에서 걸쭉한 심대평 우리 충남지사님을 이렇게 한번 정치인으로서 크게 성공시켜 주셨고 또 그 옆에 우리 최민호 시장 후보님이 계시는데 또한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를 만들어낸 이 충청도의 중원 땅에 와서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니 가슴이 설렙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 우리 길을 아는 리더, 답을 가진 시장 최민호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심대평 대어른께서 이미 검증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대평 우리 큰 어르신께서 이렇게 입증하고 검증된 후보라고 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최민호 후보가 행정고시 패스하고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이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려냈고 설계를 했고 이제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직원하고 같이 칸쿤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을 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후보를 세종시에서 당선시켜 주지 않으면 아리까리한 후보를 당선시켜서는 되겠습니까? 아리아리 누구? 아리아리 누구? 아리아리 누구?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최민호 시장 후보께서는 그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세종시 처음부터 설계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시가 세계 속의 세종시가 될까 행정수도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기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77억을 확보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걸 반납했습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저 여기 한노희 의원으로 있을 때 세종시 무지하게 왔습니다. 뭐 때문에? 세종보 해체 반대하러 많이 왔습니다. 이 세종보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의 젖줄 이 세종보를 잘 살려서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해서 이 세계 속의 활기찬 행정 수도를 설계하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문화, 예능, 체육 이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세종종주 100kg을 달성하면서 걷고 있는 누가 당선돼야 합니까? 참고로 우리 어머니가 채씨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미쳤습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을 대통령 시켜놨더니 자기 재직 중에 재판받지 않으려고 법 왜곡죄니 우리 또 재판 받은 이 부분을 가지고 소원죄를 하는 사심죄를 도입하지 않나. 더 나가서 내 편 대법관으로 쫙 깔아놓기 위해서 대법관 정원을 시켜놓지 않나. 나 여기까지만 하고 말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기절할 노선 더 나가서 대통령직 끝나고 나서도 감옥 가지 않으려고 자기 죄를 다 지우는 공소 취소 특검법을 지금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이 선거 끝나고 나면 한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세종시 시민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만 나쁜 놈 되면 되는데 국민까지 우매하게 만들고 무기력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부채 갚지 않은 사람들 5천만 원 이하 탕감해준다 했어. 아니 그럼 누가 열심히 살고 누가 빚 갚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공정한 겁니까?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신용을 높인 사람이 더 내고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는 더 낮춰라 이자율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듣기에는 꽃노래 같지만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 돈 빌리러 못 갑니다. 다 사채 써야 합니다. 왜? 은행에서 이문이 납지 않는 리스크를 안고 그거 주겠습니까? 이런데도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냥 푹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꼭 지지해 줘야 된다는 말씀에 방점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한 표 한 표가 민주당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당선시킬 때마다 민주당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 국민의 정당, 국민의힘 후보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선거법 한번 고발당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을 잘 줄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준배 후보님 아니고 나중에 이준배 위원장님께서 저를 부른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벌써 전부터 이준배 위원장과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무원의 도시고 엘리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어렵게 들어와서 쉽게 박차고 떠납니다. 왜냐? 사기업보다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준배 위원장이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첫째, 우리 공무원 보수가 10년 것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물가 상승률 올라온 거에 비해서 15%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됩니다. 둘째, 여기 대부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 복지카드가 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 복지카드가 계속 동결이 돼서 연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셋째,
우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하게 되면 한호봉 삭제됩니다. 삭감됩니다. 삭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삭감되는데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고쳐야 된다고 우리 이준배 위원장님께서 세종시에서는 그것을 해야 내가 살고 국민이 산다라고 해서 제가 재정기획위원장으로서 우리 박홍근, 우리는 아니고 대한민국 박홍근 장관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가 우리도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노동국이 신설됐고 거기 명을 받잡아서 제가 이런 일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세종시 설계해서 세계 속의 세종시를 만드는 것은 최민호 후보님이 하시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준배와 이미자와 장동혁이 강승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 충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승부의 사나이 강승규 충남도당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설의 대가 뭐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설의 대가들이 쫙 하고 나니까 제가 뭐 어떤 말로 해도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위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판을 바꿔야 됩니다. 못하는 거로 1등 해야 되죠. 지금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지럽습니다. 세계도 어지럽습니다. 전쟁도 나고요. 뭐 국제 질서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릅니다. 극도의 혼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렇게 변화들을 보면 이렇게 혼란이 아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면 어떤 질서가 나오냐면 새로운 질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가 탄생하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우리 태양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 두 힘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술의 변화인데요. 지금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것은 기존의 뭐 IT 이런 테크닉 등을 훨씬 떠넘는다고 그러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거?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이게 하여튼 표준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이런 세계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듯이 대한민국도 좀 뭔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셀프 면제 뭐 별가지 다 온갖 잡동사니 다 끄집어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극도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질서 이거 예전에는 앙샹 레짐 그래서 구질서 단두대에 올라갔지요. 이런 구질서 이제 단두대에 올라갈 때가 됐지요. 근데 여기 조금 우리 이미자 의원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런 구질서의 주축이 옛날 영남 호남의 이런 싸움 분탕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원은 충청도는 아까 뭐 핫바지로 무시당했다는 게 아니라 냅둬요 뒤지겠지요 그러다가 기다렸습니다. 왜요?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충청 중원이 일할 때가 됐습니다. 중원은 또 중용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중용 철학은 단순한 중간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포용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팍팍 솟아나게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원이고 중용의 철학입니다. 이런 중용의 철학이 지금 어디서 가장 혼란스러운 여명이 뜨기 전에 이 혼란스러운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의 중원에서 중원 중에서도 중원 우리 세종에서 새로운 질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면 중원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앞장서야 되는데 최민호 후보라는 분이 그동안 좀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여기에서 보니까 단순히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해낸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아까 심대평 우리 대선배님 얘기 보니까 아니 충청도의 변화, 중원이 서서히 새로운 세상의 중심으로 오기까지 준비를 해왔던, 그래서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해본 사람, 해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남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어깨도 못 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권자, 국민들은 현명하십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심판의 바람이 동남풍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 동남풍 어디에서 받아쳐야 됩니까? 어디에요? 세종이고 중원이고 우리 충청 아니겠습니까? 이거 세종, 충청, 중원의 중심 세종에서 이 동남풍을 확실히 받아서 결국 끝내는 어디 이 길이라.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구 한번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나와야 되니까 끝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길이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에서 끝내는 이 길이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세종시 국민의힘의 엔진 이준배 시당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디 가서 축사나 인사말 할 일이 있으면 3번째 이상 하지 마라. 앞서 우리 장동혁 대표님부터 우리 강승규 도당위원장님까지 6분 말씀 다 듣다가요, 제가 할 얘기를 다 까먹었시오. 저도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시오.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 모셨고 시장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 벌써 15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앞서 우리 심대평 지사님, 최민호가 만든 역사를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옆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워왔습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만든, 국가가 만든 도시입니다. 국가가 세종 시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찮은 민주당, 아리까리한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우리 장동혁 대표님 딱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럼 뭐 답 나왔죠. 누구죠? 맞습니다. 제가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충청의 레전드 아니십니까? 전설이신 우리 심대평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충청인의 자긍심을 만들어 온 길, 역사,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입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피입니다. 김민수, 제 아우, 우리 최고위원님, 제가 어제 전화 딱 하자마자 두 말도 안 하고 저 내려갑니다. 형님 기다리십시오. 그 길 마다하지 않고 와서 우리 레전드 심대평 지사님, 우리 최민호 시장님 두 분의 역사와 관계를 이토록 아름답게 서사로 딱 정리해주는 우리 최고위원을 보고 역시 국민의힘 클래스는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이민자 위원님 제가 끊임없이 쫓아가서 위원장님의 손에 우리 공무원들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이제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복지부동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만 있고 보상 없는 공직 이제 끝내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또 끊임없이 저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을 못 보고 민주당 정권의 그 어려운 부탁을 세종과 세종 시민과 그리고 세종 시민인 공무원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겠다. 오늘도 단걸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강승규 도당위원장님, 우리 장손입니다. 중청의 큰 집, 중원의 가장 큰 부잣집, 우리 세종시당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형님한테 가서 손 벌리면 그냥 떡떡 지갑 열어서 돈 주셔서 우리 세종시 직원들 월급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승규 형 용돈 좀 더 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제가 더 이상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분의 말씀이 우리 최민호 시장님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팍팍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같이 올라가고 국민의힘도 같이 올라갑니다. 저도 구호 3번 하고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아리아리로 화답해 주십시오. 15,000명. 그 목소리 하나로 민주당사가 여기서 딱 1km에 있습니다. 1km에 들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민호 시장! 아리아리! 국민의힘! 아리아리! 장동혁! 아리아리!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젊음의 힘 정우진 갑당협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진입니다. 제가 축사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요. 저는 여기 와 계신 우리 많은 세종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짧게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사업이나 그리고 회사나 그리고 가정이나 보호자가 있습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이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성공욕의 미래를 바라보는 가장을 만난다면 옆에 있는 가족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은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내일을 모르는 그 두려움에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을 이 험난한 신도시에 인생을 걸고 왔습니다. 우리에겐 성공하고 싶은 시장이 아니라 책임지고 싶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후보들의 토론을 봐주십시오. 누가 책임질 후보인지, 누가 성공하고 싶은 후보인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똑똑히 토론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일정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축하의 마음을 영상으로 대신 전달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를 방문해서 최민호 시장님과 만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견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민호 시장님은 행정수도다운 세종시의 발전에 대한 협력을 공약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저도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만이 아니라 한글 문화도시, 정원도시와 경제적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민호 시장님의 경험과 격려 그리고 집념을 믿습니다. 최민호 시장님만이 제대로 된 행정수도 세종시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1위 행정평가 3년 연속 최우수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4조 원 투자 유치, 토지 규제 해제를 해내셨고 이용 패스를 도입했고 나아가 CTX 건설 추진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본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민호 시장님이 반드시 계속하셔서 세종시민의 바람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민호 시장 화이팅! 윤상현 의원입니다. 미래 전략 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존경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에서 세종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확신을 느낍니다. 최민호 후보님은 세종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정책적인 해안 또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춘 준비된 조타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종을 글로벌 전략도시로 비상시킬 담대한 설계 또 이를 현실로 만들 여러분들의 하나 된 힘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선대위가 세종 시민분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서 세종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승리의 엔진이 되길 진심으로 고대를 합니다. 저 윤상현, 최민호 후보와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이 승리의 길을 변함없는 신뢰로 적극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수도 아닙니까? 최민호 시장님 지난 4년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추진, 이응패스, 이응버스 도입 등 광역교통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고 세종시의 KTNG를 비롯한 기업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최민호 후보에게 한 번 더 맡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이력, 경력 그리고 성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신다면 정말 좋은 세종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최민호 화이팅! 영상으로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늘 세종과 사는 남자,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걸 해내는 사람, 한솔에서 세종까지 세종전주 131km를 달성한 사람, 항상 길을 아는 리더, 답을 가진 시장,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후보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소가 좀 비좁아 보입니다만은 장소가 비좁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워낙 큰 인물들이 많이 오셔서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우리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우리 김민수 의원님, 강승규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이준배 의원님 다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선거법 때문에 소개나 인사를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장영 전 우리 노인회장님, 한인석 현 노인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연호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님께서도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 국민 모두가 법치주의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누구도 예외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작은 법도 지키는데 왜 대통령은 안 지키냐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분입니까? 왜 민주주의와 왜 법치주의와 왜 법 앞에 평등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분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분입니까? 저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시장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저는 시장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4살 때 소위 행정고시라는 걸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때 저한테 좌우명이 무엇인가 써내려고 하더군요. 그 좌우명, 그때가 1980년도였습니다만은 지금 46년이 지나도 그 좌우명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좌우명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듣고 싶으시죠?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일러주신 좌우명인데 제가 너무 감동해서 그 좌우명 씁니다. 제 좌우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위 지기자 사, 여위 열기자 용.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말입니다. 선비는 지기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매력 있는 말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 말을 지금까지도 좌우명을 삼고 또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사회지기자 사,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그 성현의 말씀이지만 목숨까지 어떻게 바치겠습니까만 적어도 배신은 하지 말자야 됩니다. 자기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자기를 발전시킨 사람을 모시지는 못할 망정 배신하는 사람이 잘 되는 대한민국이나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모셨습니다만 제가 2012년도에 세종시장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심 지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의원 후보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분이 안 계셨는데 결국 여기저기서 저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 어떻겠느냐. 시장보다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정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절대로 대적해야 될 분, 그 중에 한 분이 심대평 지사님이시다.
그분이 저를 가르치셨고 키워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스승같이 계셨다가 국회의원 나오셨는데 당이 다르다 해서 그분하고 나하고 대적하라고 그런 말 하지 마. 그의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그때부터 갑자기 민주당이 진보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심대평 지사님이 되셨더라면 얼마나 이 세종시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도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땅에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엊그제 어떤 젊은 층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지기자사. 좀 고리타분한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니컬하게 하는 얘기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바뀌었는데 거꾸로입니다. 배신해야 성공합니다. 전과자들이 대통령 되는 사회입니다. 전과자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됩니다. 죄 안 질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가 아니에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양심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과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다, 이념이다, 이데올로기다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양심입니다. 죄값을 받기 싫은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는 것에 미안해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양심도 없이 대한민국이 굴러가다가는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배도 스승도 어른도 없이 배신하고 변절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나라가 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최민호가 뭐를 했대서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 때서 그렇다고 선택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를 선택해 주셔야 할 이유는 그래도 최민호는 양심과 도덕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지도자야 돼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높고 학력이 높고 경력이 어떻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통을 세워달라는 그 저의 바람인 것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세종시장 제4대 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 지금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를 지지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기해 보십시오. 4년 전 세종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국회의원 둘 민주당, 시장 8년째 민주당, 시의원 100% 민주당. 8년 동안. 국민의힘은 시의원 비례대표 의원 한 분 계셨습니다만 그건 조직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조직에
씨앗도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맨 땅에 해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에서 그 당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충청권에서 거의 99%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습니다만 광역시 차원 아니라 도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유일한 곳이 세종시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제가 시장으로 나왔을 때 무슨 희망이 있었고 무슨 기력이 있어서 당선되리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하나 지켰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리하고 그리고 정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너희들과 같이 더럽게 정치는 안 하겠어. 너희들과 같이 그런 불법 선거 안 하겠어. 깨끗이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5.5%로 제가 이겼습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 7분이 동반 당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약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소야대에서 예산이 깎여서 제가 단식을 하고 우리 시의원 전원 여성의원까지 삭발을 하고 그렇게 4년을 싸우고 버티면서 제가 이뤄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연속해서 다 이뤄냈습니다. 전국에서 행정종합평가 최우수 3년 동안 계속 이루어냈습니다. 매니페스토가 평가하는 공약사항 이행에 있어서 2025년 달성도 전국 1위 했습니다. 국비 유치 전임 시장에 2배가량 냈습니다. 투자 유치 12년 역사된 세종시에 그 전에 모든 걸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냈다고 그렇다고 저를 찍어달라고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만 이런 경험과 실적과 함께 제가 정말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저 정의롭습니다. 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 믿어주시면 됩니다. 곧 끝낼게요. 제가 세종이 미래다라는 구호를 걸고 시정사기 시장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미래다 그냥 겉보이는 구호가 아니다. 우리 세종이 미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독재가 의심스러운 사회주의가 의심스러운 그런 사회에서 세종이 보수와 건전한 가치와 도덕성을 바로 세운 그 지도자와 그 시민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 정치하지 않습니다. 저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정말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미래가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지도자, 그런 시장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저 그에 실망하지 않도록 저의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멀리서 참석해주신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표님께 전달드리고자 준비드린 게 있는데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최민호 후보님께서 후보로서 첫 행보를 하시며 더 낮게 가장 가까이 시민 속으로 다가가기 위해 세종 전 지역을 도셨습니다. 132km 도보를 적으며 세종시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세종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세종을 계획했고 지금 세종을 만들어가고 있는 최민호 후보께서 세종의 미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를 저한테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이 정책 제안서를 꼭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최선의 협력과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는 최민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기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최민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4년 전에 기적을 만들었던 세종 시민들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상식을 만들어 주십시오.